오늘 특강의 제목은 민주당의 현재 좌표와 나갈 길이라는 그런 제목의 특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꼭 금요일 날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드는 발표를 해서 주말 내에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어제도 소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사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요, 물론 친노가 아닙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감옥을 4년 살았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제일 많이 도와주고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은 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도 어제는 억울하겠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의 문건을 거의 넘기지 않고 다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을 755만 건을 넘기고 이제 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했다. 이런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 국가기록물을 남기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통치사료 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남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자 국정원에서는 며칠간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주일간 하늘이 새카매질 정도로 연기가 났다는 겁니다. 모든 기록물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남기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기록물에 대한 아집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755만 건을 남긴 겁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면은 장은교 기자가 쓴 기사를 보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우리 민주당이 친노가 잘못했다 하는 기사를 역시 경향신문답게 용감하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친노들에게. NLL 문건 이게 만약 잘못되는 경우에는 문재인도 죽고 친노도 죽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 저간의 내용을 파악해라.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의원하고 점심 먹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대처하는 거 보면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발표만 보더라도 제가 어제도 몇 번 전화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2시에 발표를 하지만은 사전에 문건이 나옵니다. 언론에 배포를 해줍니다. 이걸 입수해가지고 빨리 분석을 해서 먼저 이 내용은 이렇다 하는 판결을 해라 라고 했더니 1시에 검찰에서 우리 민주당의 발표물을 가져오니까 대책
이를 2시에 열어가지고 2시 반에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지구가 2바퀴 반을 돈다. 야당이 검찰에서 2시에 발표한다고 자료 입수했으면은 이건 틀렸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해야지 왜 2시 반에 발표를 하느냐. 이때는 이미 모든 기사가 방송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 하는 것으로 입력이 끝난다.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시지만은 항상 정치인은 정확한 말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남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김무성 대표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 사람이 검찰 조사받고 나와서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나오는 걸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화록을 어디에서 얻은 게 아니라 정보지, 소위 찌라시를 보고 얘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세상의 집권 여당의 대통령 선거 대책 본부장이 정보지 찌라시를 보고 그러한 발표를 했다고 하면은 이 정권은 찌라시에 의해서 탄생한 찌라시 정권이다. 그 한마디로 죽여버린 거예요. 인터넷 방송에 얼마나 났어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 친노들이 어제도 그렇게 실기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러한 문제가 잘못됐다 라고 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 대화로 삭제를 지시했다. 이렇게 입력이 끝나버립니다. 그것을 경향신문에 기사화해놨더라.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항상 할 일을 먼저 메시지를 먼저 선점하지 못하고 뒷북쳐서 손해보는 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저는 솔직히 합니다. 그것이 오늘 경향신문에 지적을 해서 기사화됐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실록,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이조실록에 의거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 드라마가 방송됩니까? 임금께서 말씀하실 때 사초를, 실록을 쓰는 분들은 항상 붓글씨로 쓰고 있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받아 쓰는 것을 초초라고 합니다. 초초, 초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우리 국민들은 정상회담 대화록, 정상회담은 제가 제일 많이 해본 사람. 사실은 해본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회담하면은 옆에 쪽을 쉬고 앉아서 제일 많이 받아 써온 사람. 정상회담 대화록은요, 고칩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은 항상 미스터 프레시던트 혹은
His Excellency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각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지만 정상회담 대화록에는 대통령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나는 이런 걸로 바꿉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도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저도 가지고 있어요. 다 윤문을 하는 거예요. 이조실록 사초도 이렇게 그 사관들이 임금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받아 쓰지만은 그 초초를 세초한다 합니다. 즉 세탁한다. 세초, 사초를 세탁한다, 고친다, 세초예요. 이조 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원 제어 활용을 했다. 종이를 아끼고 없기 때문에 그 초초를 고칠 때 고쳐서 물로 빨아버립니다. 그 종이를 다시 쓰거나 혹은 소각하거나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을 중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보고 마지막으로 결초, 사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맨 처음에 초본이 나오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건 좀 이렇게 수정을 해라 하고 지시를 해서 수정 보완된 분이 지금 현재 보완되고 있는 겁니다. 맨 초본은 약 90페이지 정도가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수정 보완해서 100페이지가 조금 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본도 삭제가 된 게 아니고 표제, 제목만 삭제되고 내용은 보관돼 있어요. 이걸 못 찾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사초, 최종본, 수정보완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초초, 초본도 제목만 삭제되고 내용이 있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사초가 소각되고 파기되고 실종됐다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사초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본을 제목을 삭제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친노가 우리 민주당이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초를 삭제 지시했다 하는 것으로 입력된 것을 여러분들이 바꿔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은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사초는 세초해서 즉 수정 보완해서 마지막 완성본을 사초로 보관하고 활용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만이 설명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초본에나 수정보완문에 NLL을 포기하겠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이거 얘기하자 하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유지시킨다. 이것을 포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길 수 있고 또 현재도 NLL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은 결국 우리가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삭제를 했다. 라는 국민에 입력된 것을 우리 민주당원들이 고쳐서 홍보를 해줘야만이 최소한 민주당이 억울한 노명을 벗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사실 본질은 NLL을 지켜지고 있다는 것과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다음 대통령들도 국가기록원에 넘기면은 10년간, 20년간 볼 수 없기 때문에 1급 비밀로 분류를 해서 국정원에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다음 대통령들이 정상회담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해라. 하는 말을 녹음까지 이번에 검찰에서 밝혀낸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큰 소득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일은 없다. 여러분들은 확신을 저는 갖도록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본질은 어떻게 해서 국정원에 남아있는 1급 비밀을 2급 비밀로 해제를 해가지고 새누리당이 그것을 대통령 선거에 활용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권영세 주중대사가 얘기를 했고 김무성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부산에서 그대로 읽었습니다. 텔레비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744군데가 똑같은 말 몇 마디가 틀린 거예요. 이 수사를 해야지 하지 않고 본질을 강고도 없고 삭제다 삭제하리다 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본말이 전달된 내용을 국회에서 밝혀내고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우리가 투쟁하고 달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한길 대표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 민주당 대표가 하늘에서 툭 떨어진 예수님이다. 땅에서 솟아오는 부처님이 해도 어렵습니다. 왜 안 되냐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시고 독선 독주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인정하지 않고 국회를 도대체 무시하고 정치를 실종시켰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국민들의 제가 볼 때 70, 80%는 통합진보당과 이석기를 해체하고 감옥 보내기를 당장에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자는 원칙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치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마라. 국민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를 얘기해라. 정치인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따라라. 그래서 항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손을 잡고 반부 앞에 서라. 어떤 경우에도 손을 놓지 마라. 국민이 이해가 안 되면 가는 걸음을 멈추고 국민을 서서 설득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원칙이라고 하면 돌팔매를 맞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야 나중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종북 세력이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이 70, 80%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석기 통진당 문제가 나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은 너무 눈치를 보고 제때 얘기를 못합니다. 이 박지원이가 TV에 나가서 이석기 탈당해라. 그러면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법원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여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통합진보당에서 이석기를 제명시켜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규 의원이 나와서 통합진보당 우리 당원 중에 국정원한테 매수당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갖다 줬기 때문에 독수독과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채집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 장, 청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젊은 사람들의 혈기로 국민 속에 들어가고 장년, 청년들의 경험과 경륜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통합진보당은 젊은 사람들의 혈기만 있지 경험과 경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석기 하나로 끊어질 문제를 통합진보당이 몽땅 뒤집어 쓴 거예요. 다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 민주당에서 끊어주지 못했어요. 저는 최근에 전교조가 불법 노조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9명의 전교조 조합원을 잘못으로 불법 노조원이다 이겁니다. 6만 명의 전교조가 법의 노조, 불법 노조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에서는 투표를 해서 불법 노조로 갈 것이 아니라 9명의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 했더니 전교조에서 박지원이 죽이자.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소리를 박지원이 하느냐. 하고 저한테 항의가 많이 왔어요. 광주 지부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옳다는 거예요. 보세요. 6만 명이 불법 노조가 돼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전임 노조원들 혜택을 보는 게 연간 거의 100억이 됩니다. 장애 노조로 가서 투쟁이 되겠습니까? 다행히
인용돼서 이제 본안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의심합니다. 이렇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전공론, 전교조 이걸 전부 종북 세력으로 세상의 국정원과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 개입한 것을 전공론, 전교조는요. 물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선거에 정치에 개입할 수 없지만 이분들은 꾸준하게 정치 참여를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때 전국노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정치 참여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몽땅 갖다가 종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맨 먼저 얘기했어요. 인혁당, 진보당의 조봉암 선생 재판이 잘못돼서 나라가 사과를 하고 배상금을 줬지만은 그러한 박정희 시대 때도 재판의 과정을 밟아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판이 계기 중인데 통합진보당을 정당을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세비를 안 주고 자료를 안 준다. 이건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랬더니 우리 민주당에서 저한테 그래요. 역시 박 대표님이 용감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80% 이석기 통합진보당은 종북 세력 빨갱이기 때문에 빨리 감옥 가야 되고 정당을 없애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공로 왜 공무원 노조가 선거에 개입했냐? 전교조 시끄럽다 하니까 종북 세력으로 묶어서 민주당은 똑같은 패거리다. 그러니까 종북이다 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이 공안정국에서 자꾸 올라가 민주당의 지지도는 자꾸 떨어집니다. 이걸 물론 김한길 대표가 다 잘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한길 대표가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지만은 어떻게 원칙을 저버리고 우리도 민주당도 나서서 이석기 감옥 보내고 재판하지 말고 의원직 잘라버리고 통합진보당 해산시키자 이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을 계속 설득하고 기죽지 말고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혁당 조봉암 선생을 사형시킬 때 우리 국민들이 다 잘한다고 했지만은 역사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매일 TV, 라디오 인터뷰를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박지원이만 방송 다 독점하고 있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말을 똑 떨어지게 못하니까 주저하고 안 나가고 무서워하고 저는 나가서 탁 질러버리니까 제가 나가면은
시청률이 오른대요. 그러나 SNS에서는 박지원이 빨갱이다 하고 엄청난 비난을 받지만은 이것을 두려워하면은 민주당 정치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순간적으로 어렵지만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평가를 받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 하는 신념을 꼭 가져달라고 저는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러 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 김한길 대표 청와대로 회담하라고 하면서 정부수석이라는 작자가 야당 대표 또 우리나라 국민 누구든지 대통령에 대한 예의, 금도를 지키는 최소한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막당사에 있는 김한길 대표한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하라. 이런 건방진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 오찬에 야당 대표를 초청을 하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상 가지고 오는 겁니다. 초청자. 제가 비서실장하고 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5년간 모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해본 거예요. 민주당도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집권해본 경험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청와대 문제는 프로토콜입니다. 의전이에요. 한마디로. 정무수석이 야당 대표한테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푸틴 대통령과 오찬하는데 대표님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당 대표 비서실로 팩스로 보냈어요. 전남 도당에도 하루에 팩스가 한 100개는 올 거예요. 우리 의원에 관해도 한 100개 이상이 와요. 당 대표실에서는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보니까 외교부에서 초청장을 팩스로 보내와서 비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청와대 지시로 보냈는데 우리도 잘 모르겠다. 의전이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이잖아. 그러면 우리 당 대표가 가면은 어떤 테이블에 앉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리에 안 정해져서 모르겠다. 오라는 소리예요?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따위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야당을 무시해버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라고 얘기한 것은 문재인 의원의 잘못입니다. 또 그 말을 듣고 따라가준 김한길 전병헌 대표도 잘못했어요. 참여정부에서 바로 문재인 민정수석이 6.15 정상회담 기록을 까자 한 것이 특검 아닙니까? 제가 바로 대북송금 특검에 의거해서 4년간 감옥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외교 문건을 공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일회담 김종필 오이라 메모는요
정치하는 문제까지 다 우리가 얼마 받고 현금으로 얼마 받고 차관은 얼마 하고 정치자금은 얼마 우리가 갖다 쓴다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30년간 비밀 문건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김종필 총재가 살아계시니까 30년이 지났는데도 또 30년간 연기를 해서 60년간 비밀 문건으로 분류가 돼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무성에서도 최근에 6.25 전쟁을 어떻게 났다 하는 문건들이 반세기 만에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회담의 대화로 특히 남북 간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특검에 가서 검찰에 가서 재판받으면서 끝까지 검찰에서 김대중 대통령 지시받았다 라면 다 내준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만나게 해줘요. 그분들이 감옥에 가면 못 삽니다. 감옥 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전두환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절대 여기를 오지 마시오. 미치는 거예요. 저희들은 만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지시받았다고 얘기하자. 지시받았습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고 연세가 드셨으니까 후속은 못할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나갈 수 있으니까 하자. 제가 그랬어요. 못합니다. 우리는 신체, 몸하고 승부를 걸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하고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잡아넣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날 5년 살면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장관하고 국정원장하고 수석한 사람들이 역사와 승부를 걸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신해서 하시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했어요. 또 한두 달 있다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설득하다 안 된다 해서 내가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했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재판 쭉 8명이 봤는데요. 재판장이 6.15 남북 정상회담에 기획 감독은 누가 했냐 하니까 차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6.15 남북 정상회담에 총괄 기획 지휘 감독은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했습니다. 여섯 사람이 다 그렇게.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저한테 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대중이는 저런 놈들을 장관시키고 저런 한심한 놈들을 수석시키고 국정원장 시켰을까?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외교사의 수치인 남북 정상회담 이것을 2년 만에 다 공개하는 거예요. 나는 역사 앞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구형을 받고 12년 선고를 받아서 1심, 2심,
감옥 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무죄로 나왔지만은 저는 지금도 내 인생이 덤으로 살고 있다 여기서. 만약 12년 형을 받았다고 하면 저는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감옥에 있어요. 감옥 사는 것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면서 살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재판을 받으면서 노무현 5년, 이명박 5년, 박근혜 1년, 11년째 검찰과 싸우고 있지만 제가 절대 굴하지 않고 할 말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하자 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불질러 놓고 도망쳤다가 우리가 딱 잡힌 거예요.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신들은 아니까 강구하라고 해도 안 하고 어제 같은 것도 바로 11시에 입수했으면 우리가 치고 나가버렸으면 검찰에서는 이렇게 발표했고 민주당은 이렇다고 처음부터 같이 나갔으면 이렇게 뺏잡고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그러나 여기서 굴할 수는 없어요. 본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정원에서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정치에 개입한 겁니다. 그런데 군 사이버 사령부 보십시오. 5.16 박정희, 5.18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가 이루어지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군정동식을 외치면서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말기까지 20년간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0세기 말까지 얼마 전까지 눈만 뜨면은 우리나라 신문 방송에 남미에서 군사혁명 났다. 동남아에서 났다. 아프리카에서 났다. 지금은 군사혁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 민주주의에 꽂힌 대통령 선거에 그러한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 때 이루어졌다고 한일망정 이렇게 국정원과 군이 정치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나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아베 수상한테 사과 요구하는데 아베 수상이 2차 대전 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현직 수상이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러한 댓글, SNS상 그런 일로 해서 결국 수혜를 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수사를 해서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것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개혁을 하겠다.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 하면은 국회에서 개혁을 하게 해야지. 국민의 대표기관이 왜 셀프 개혁을 한다? 국정원보다 개혁 안 하면 나쁜 짓 한 사람들이 하겠어요? 고양이한테 생선 주는 거지. 그렇게 해라. 그러면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안 하고 1년 이상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18일날 구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김한길 대표한테 체면을 살려줘야 돼요. 야당 대표가 명분을 갖게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하겠다.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을 위해서 특위를 국회에 구성하겠다. 최소한 이 정도 말씀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 민생 법안이나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 10분 남은 것 같습니다. 들려요? 네, 안 나와요. 들려요? 이렇게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그런데 정치인들은 남이 말하면 절대 못 듣는데 자기가 말할 때는 축사도 길게 해요. 근데 저는 좀 짧게 하는데 오늘 열받아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에서는 야권 분열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보당은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분열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과거 민노당도 정체성이 조금 다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했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중도 개혁 정당입니다. 좌파가 아닙니다. 중도 개혁 정당은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으로 자동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127석이니까 너무 큰 거예요. 큰 거니까 자꾸 저 원수들이 친노, 반노로 쪼개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딱 공격을 하면은 친노가 책임져야 돼. 문재인이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세력이 함께 합쳐져 있어야 민주당이지, 분열되면은 과거에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분열되면은 영남 호남이 또 깨지는 겁니다. 제가 수차 강조를 하지만은 민주당은 호남만 가지고 정권 교체를 못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호남을 빼고도 정권 교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늘 이 정부에서는, 언론에서는 친노와 반노로 갈라치기를 합니다. 저도 친노들하고 많이 싸우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민노당과 한 번도 통합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연합연대에서 후보 단일화해라. 국회의원은 민노당한테 좀 주더라도 대통령은 민주당이 먹어야 정권 교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 화성 선거를 보십시오. 저하고 손학규 대표하고 둘이 손잡았을 때는 손학규도 승리했고 박지원도 승리했습니다. 둘이 헤어졌을 때는 손학규도 실패했고 박지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화성에는 손학규가 나갔으면 당선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도 나오려고 했어요.
역학 구도가 못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진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망하고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니는 죄송합니다. 일본 항공 재팬에어라인은 회장이 인터뷰했는데 보니까 일본 항공이 얼마나 컸습니까? 망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더라.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서 3년 만에 다시 상장을 해서 재팬에어라인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2번, 총선 2번, 4번 실패를 하거든. 6년 실패를 하거든. 아직 못 보고 있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나가서 국회의원 되면은 저 녀석이 또 대통령 나온다고 하니까 못 나오게 해버린 거야. 나는 손학규도 배짱이 없다고 생각해. 제가 얘기했어요. 나와라. 만약에 손학규가 당선되면 대권 후보가 판에 올라갑니다. 떨어지더라도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손학규는 또 우리 당을 위해서 희생해 줬구나. 진짜 저런 사람이 한번 대통령 후보 돼봤으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손학규 대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겠어요? 결국 대통령 후보 하려고 하는 거지. 민주당에서 같이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이 새누리당 후보한테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다 죽여버리고 저 혼자 올라가가지고 대통령 후보 돼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져요. 이게 민주당이라고. 망한 것도 못 보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야지. 우리 민주당 보십시오. 돌멩이를 앞으로 던지지 않고 다 옆으로 던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안철수 처음부터 우리 민주당하고 함께하자. 안 한다. 그러면은 신당 창당하더라도 연합연대에서 후보 단일화하자. 안 한다. 그때가 조직이 시작했어요. 안철수는 제2의 문국현이 될 것이다. 내 말이 맞았잖아요. 정치는 쪽수입니다. 의석수가 많아야지. 문국현 대표가 저하고 이용경이하고 둘이 돌아다녔잖아요. 지금 안철수 송호창이하고 둘이 돌아다니까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철수는 꼭 민주당보다 더 못해. 대장쟁이도 밟았을 때 망치를 치는데 우리 민주당은 식었을 때 망치를 쳐. 안철수는 물속에 들어가면 쳐요. 항상 늦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실체가.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래요. 역시 안철수 의원은 숲이다. 멀리 보니까 아름답지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 들고 엉망이더라. 안철수 의원은 혼자 자전거 타고 전국 돌아다녀봐야 대통령 안 된다. 보세요. 대통령이 되려면은 새누리당을 먹든지 민주당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대통령 되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당이에요. 50년의 정통 야당이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호남이 버티고 있다. 호남은 500만이 살고 있지만 전국에 살고 있는 천만의 향후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절대 민주당이 이렇게 간단한 당 아니에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 보세요. 대통령 먹겠다는 사람이 나는 그분들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심상정 의원 만나서 뭐 할 거예요? 민주당도 나도 조경태 최고위원 선거운동 해줬습니다만 조경태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차라리 만나려면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잡아가든지.
결국 정치는 큰 걸 먹어야 돼. 지금 호남에서 전국에서 안철수 신당 실행위원들 나왔을 때 우리 민주당에서 안철수 눈치 보느니라고 아무도 말 못해. 내가 쏘아버렸어. 민주당 기웃 세력이고 우리가 안 해주니까 다 가서 그리 붙은 놈들이다. 그렇잖아요. 이건 제2의 혁통입니다. 우리한테 공천 안 주니까 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면은 큰 걸 먹어야 돼요. 큰 걸 먹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작은 사람끼리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안철수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야공이 지금 대통령 차기 후보로서는 제일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알아줘야 돼요. 미국처럼 정당 정치가 발전되어 있다고 하면 미국 민주당의 틀 내에서 오바마가 클린턴이 탄생되고 공화당의 틀 내에서 부시가 롬니가 탄생되지만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후보감이 있어야 정당이 됩니다. 우리 호남이 우리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이 떨어지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5년이 더 한번 하자. 왜? 우리한테는 김대중이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이 이렇다. 대통령 후보가 없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누가 생각하더라도 새누리당의 확실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한테 졌지만은 지난 5년간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여의도의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대통령 된다, 후보가 된다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박근혜 친박을 뭉쳤던 거예요. 국민도 새누리당에 희망을 두고. 그렇지만 지금은요 새누리당도 없어요. 누가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만 엉망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새누리당 보세요. 제가 제일 잘하는 대통령 5년 임기면요 2년 반까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딱 반대에서 하루 꺾어지면요 레임덕이 오는데 제가 해봤잖아요. 하루에 청와대 나가보면은 저수지 방천이 하나씩 뚝이 물러가요. 그런데 꼭 가까운 놈이 배신하지 모르는 놈 절대 배신 안 합니다.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민주당 누군지 알잖아요.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새누리당에서 나 다음에 대통령 나오겠다 한 사람이 2사람 나왔어요. 내가 청와대에 있었으면 그건 죽여버리죠. 레이덕은요 집안에서 생깁니다. 우리 전라도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 간장 먹어본 사람이 쓰다 달다 알지 안 먹어본 우리는 몰라요. 새누리당도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후보 나오겠다고 막 뛰어다니면 새누리당도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철수 의원이 제일 높은 것은 이해를 하잖아요.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새정치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은 부산 영도에 가서 김무성이한테 이겨오라고 했는데 당선되기 쉬운 노원에 가서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강남이나 영남에 가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겨와야 되는데, 특히 부산에 가서 이겨와야 되는데, 야당이 센 수도권과 호남에서 경쟁을 한다면, 그러면 결국 야권 분열이 돼서 또 한 번 새누리당한테 정권을 바치는 꼴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철수의 새정치는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구정치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시 우리 민주당은 호남만으로 정권 교체를 못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호남을 빼고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만약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고 또 우리하고 연합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호남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만이 정권 교체를 하고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철저히 단합해서 우리는 새누리당과도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지만 안철수 신당에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지금 만약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가 한두 석이라도 안철수 신당에 넘어가면은 우리 민주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서도 안철수 신당에서 와라 하는 유혹을 받을 겁니다. 제 말씀 똑똑히 들었어요. 큰 걸 먹어야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전북지사가 꼭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장을 나가든 군수를 나가든 도의원을 나가든 시의원, 군의원을 나가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제 경험상 보면은 이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꼭 안 되는 것만 찾아다니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하다 보면은 선거 때만 되면은 요리저리 다다니다 꼭 떨어져요. 그래서 내 경험 보면은 우직하게 서 있으면 당선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은 사초를 지킨 당이지 삭제한 당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초에 신뢰를 들여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석기 통진당, 전공로, 전교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비판을 받더라도 원칙을 지켜서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역사가 또 국민이 우리를 믿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소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흔들리지 말고 단합해서 민주당을 지켜나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